네, 반갑습니다. 김정곤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던 당의 양세법에 이어서 송의 양세법과 그리고 명나라의 양세법을 한번 볼 생각입니다. 오늘 한자가 조금 많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점이 있느냐 하면 송나라의 어떤 조세제도나 그 다음에 당의 조세제도에 대해서 그리고 명의 조세제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배경 지식이 이전보다 조금 더 필요하다. 이렇게 한번 느껴주시면 좋겠고요. 차근차근 한번 다시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습 겸 지난 시간에 했었던 당나라의 양세법에 대해서 한번 가지고 왔으니까요. 자, 그거를 보시면서 한번 단어들도 떠올리고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생각을 하시면서 송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줄은요. 요거 기억나시죠? 자, 사람은 정과 중을 가리지 않고, 즉 사람은 정남과 중남을 가리지 않고요. 그리고 빈부에 차를 둔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이게 이제 당나라의 양세법이 그간의 조용조에서 바뀐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비록 네, 조용조의 이름이 혼연, 섞여서 불연, 나타나지는 않고 있지만 네, 섞여서 나타나고 있진 않지만 사실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용조라고 하는 것이 조 속에 들어가서 병용되고 있다. 같이 섞여서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양세법에서 조용조라고 하는 것이 사라진 듯 하지만 뭔가 조에 포함되어서 사람들을 뭔가 네, 이렇게 속이고 있다는 느낌의 글이라고도 한번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이 당의 양세법을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한번 드렸느냐 하면 이 글 자체가 명말 청초의 인물이었었던 황종희라는 사람의 명이 대방록에 있는 글이다라는 얘기를 한번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당의 양세법에서부터 해서 송의 양세법 그리고 이제 명나라의 양세법까지를 쭉 자기가 서술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글들은 그 서술하는 사람의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당의 양세법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를 어떻게 한 겁니까? 예,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전체적으로 본다기보다는 이것이 당의 양세법에 대해서 누가 황종이가 정리한 간단한 글이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볼 때는 당의 양세법이라고 하는 것에 어떻다는 겁니까? 네, 양세법이 나왔지만은 조용조라는 것이 이름이 섞여 있어서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용과 조라고 하는 것을 조에 포함시켰다라고 일단 서술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가 오늘 우리가 조금 봐야 할 부분인데요. 자, 한번 보시죠. 자, 여기에서 이제 상연이라는 글자가 보이는데요. 이 연이라고 하는 글자가 따르다라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로 따르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일단 중국에서 이 상연이라는 글자는요. 그냥 전체적으로 답습하다, 계승하다, 이어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상연 그리고 이를 지자의 송이죠. 그러면 계속해서 송에 이르면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송을 한번 봅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자, 이제 뒤를 한번 봅시다. 자, 여기에서 이 상자가 일반적으로 맛보다 그리고 일찍이 그리고 과거에 뭐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 맛을 보지 않는다라고 해석하면은 조세제도를 얘기하는 중에 뭔가 느낌이 조금 애매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통 일찍이라고 보통 많이 쓰입니다. 그러면 뒤에 본다면요. 이거는 뺄감자죠. 그리고 용조가 조 내에서 어떻게 됩니까? 요까지는 해석이 되겠죠. 다시요. 용조가 조 내에서 감 빼내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상자를 집어넣어서 본다면 일찍이 또는 과거에 용조라고 하는 것이 조 내에서 빠지지 않았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요. 이제 여기서부터 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 글자들이요. 이 이자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그러나 그런데 뭐 이렇게 계속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다시 복, 다시 부. 그 다음에 이것도 우리는 낯이 익죠. 우리 앞에서 당나라에서도 한번 했습니다.
제 발음이 애매하다면 이렇게 한번 네, 고쳐볼까요? 제가 커서를 이게 렴이죠. 자, 이렇게 이제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자,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로 임용시험에서 기출에 나오기도 했고요. 이 정신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을 본다면 장정의 몸이라고 하는 게 될 건데요. 그래서 이거는 장정의 몸이라고 실제로 해석을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 자체를 장정이라고 그대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저는 이제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면 정에게 부과하는 어떤 역, 그래서 노동력을 부과하는 것으로 저는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어떤 점에서 이제 그렇게 보느냐 하면 송나라에 가면요. 세금 중에 하나가 차역이라고 있습니다. 이 차역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노동력을 부과하는 것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실제로 이 서술한 것이 정신 또는 이것을 뒤바꿔서 신정 이렇게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것 자체를요. 해석은 장정이라고 해석을 하건 아니면 저처럼 장정에게 부과하는 차역이라고 해석을 하건 크게 문제는 되지 않아요. 자,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자, 송대에 이르러서 일찍이 조용이라고 하는 것을 조내에서 빼내지 않았다. 그런데 다시 부과합니다. 무엇을? 정신으로서 돈과 쌀을 부과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 하면 장정에게 돈과 쌀을 부과하였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장정에게 노동력으로서 전과 쌀을 부과하였다라고 해도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노동력을 다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세금으로 부과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석을 해보면 의아함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 조용조에서 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뭐였습니까? 노동력을 대신해서 뭔가를 받아가는 것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 용이 노동력에 부과하는 것인데 일찍이 양세법에서도 위에서 봤다시피 이것이 본연되어서 들어가 있으면서 그 이름은 잘 보이지 않을 뿐이다라고 했고요. 송대에 들어와서는 실제로 용과 조를 조 내에서 빼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시 장정에게 또는 장정의 노동력으로서 돈과 쌀을 어떻게 됩니까? 또 걷고 있다고 황종이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의아함이 어떻다라고 이 사람은 바라보느냐 하면 후세에 그것을 계속 유지시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뭔가 안정시키다라고 할 때 안자도 되겠지만 요거를 연속적으로 읽어보면 이 지는 의라기보다는 그리고 간다라는 말보다는 대명사로서 그것이라고 여기에서는 좀 해석을 하는 게 좋을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후세에 그것을 안정시켜서 자, 밑에 한번 보시죠. 말하기를 뭐라고 부른다는 겁니까? 양세라고 부른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양세라고 부르고 그리고 그것을 또 뭐라고 한다는 겁니까? 조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문장은 복잡한 것 같지만 실상은 복잡한 게 아닙니다. 이 황종이는요,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양세법으로 바뀌었다. 근데 실상을 놓고 보면 용조라고 하는 것이 조에도 들어가 있고 심지어 송대에 이르르면 장정에게 노동력으로 또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또 부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세에 이르르면 그것이 이제 안정이 되어서 그것을 뭐라고 부른다? 양세라고 불러요. 그럼 애초에 당에서 생긴 양세에다가 또 어떻다는 겁니까? 이러한 노동력에 부과하는 세금이 또 들어가죠. 이렇게 해서 이중삼중으로 세금을 거둬가고 있다라고 지금 황종이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양세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또 조라고 해요. 왔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조에는 원래 조가 있었는데 또 양세가 들어가면서 정말 이중삼중이죠. 그리고 보세요. 정신, 용, 조, 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고 있다? 장정액에 대한 세금으로서 노동력을 부과하는 세금이 있는데 거기에서 네, 뭔가 돈과 쌀을 걷고 있고 그것을 안전시켜서 다시 이 장정에 대한 세금, 정신을 뭐라고 하고 있다? 용조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느낌이 오죠? 글이 이중삼중 복잡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세금 자체를 이중삼중으로 걷고 있다는 얘기를
이 황종이는 하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이 문장을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문장이 이제 이 황종이가 하고 싶은 얘기의 핵심입니다. 자, 이것이 어찌기자죠. 그리고 알지자입니다. 그리고 그 기자고요. 그리고 중출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중복해서 내게 하는 거죠. 무엇을? 부세를요. 자, 그래서 이걸 매끄럽게 다시 한번 해보면요. 어찌라고 나와 있으니까 뭔가 탁 이렇게 던지는 의문문 같은 거죠. 어찌 알겠느냐? 이 뜻입니다. 기지, 어찌 알겠느냐? 무엇을요? 그것이 중복되어서 내게 하는 것임을 어찌 알겠느냐? 이런 겁니다. 그리고 중복해서 내는 자, 부세임을 어찌 알겠느냐? 자, 이제 요거를 보고 나면 앞이 쭉 이해가 되죠. 자, 다시 한번 더 볼까요? 자, 송대에도 양세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놈의 양세법에다가 송대는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겁니까? 장정에게서 노동력을 쌀과 그 다음에 돈과 쌀로 다시 더 걷어갔고요. 더 걷어가면서 양세를 줘라고 하고 그러면서 또 그 몸에다가 부과하는 세금을 용조라고 하면서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중, 삼중으로. 그럼 이 문장만 다시 해석을 해볼까요? 자, 이 문장만 다시 해석을 해보면 양세를 조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정신을 용조라고 하면서 가만히 보면 용조가 또 나왔죠? 그래서 어떻다는 겁니까? 조에다가 양세를 엎어치고 또 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또 용조에다가 밀어 넣어서 이중, 삼중 막 세금을 엄청나게 매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약 당대의 초창기에 세금을 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조용조만 냈는데요. 이것이 당 후반부에 양세로 바뀌었다가 송대에 오면은 양세하고 조와 그 다음에 또 육체에다가 부과하는 용에다가 조가 또 다 뒤섞여서 이 황종이나 하고 싶은 얘기가 뭡니까? 이중 삼중으로 세금을 걷고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불쌍하게도요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감정이 들어가 있어요. 아니면 환하게도 이 황종이가 바라볼 때는 어찌 알겠는가 일반 사람들이 이중 삼중으로 부세를 걷고 있음을 어찌 알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송대에는 차역이라고 하는 노동력에 부과하는 세금이 따로 더 있어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이걸 해석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부분을 한 번 더 본다면 자, 요거는 이제 뭐 해석을 할 필요가 없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중복해서 걷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고, 맞죠? 자, 그래서 용과 해석을 해야 되겠네요. 안 하면 안 되겠네요. 심표를 했지만 이건 아마 후대가 찍은 걸로 보이고요. 자, 그래서 용과 조의 이름이 갈것자라기보다는 여기에서는 제거하다라는 뜻이 되겠네요. 그러면 용과 조의 어떤 이름이, 명칭이 제거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제거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뒤에 뭐라고 하고 있느냐 하면 하지시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도 어떤 하나의 의문문을 만드는 방법이죠. 그리고 야는 이제 어조사가 되는 거니까 야는 어조사가 되는 거니까 해석을 할 필요가 없겠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됩니까? 어찌 여기까지 이르렀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요. 용이라는 명칭과 조라는 명칭이 제거되지 않았다면 어찌 여기까지 이르렀겠는가? 자, 이 말이 이해되시나요? 만약에 용과 조라는 명칭이 제거되지 않고 있었다면 사람들은 그렇죠. 일반 백성들은 우리 세금을 뭔가 2배, 3배, 4배 내는 거 아니야? 이상한데? 그럼 우리 세금을 뭔가 정부로부터 갈취당하고 있다. 뭐 이렇게 사실을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실을 알았더라면 사람들이 세금을 안 내겠죠. 근데 그런 사실을 우리는 모르니까 백성들을 세금을 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중으로, 삼중으로 계속 세금을 내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보면 개탄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송해에 대한 얘기고요. 그래서 또 이 황종이는
자신의 감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로 요것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념 기억나시죠? 양세법, 중국에서 양세법을 만들었던 인물이고요. 그래서 양념의 이로움 이렇게 되는데 일단 뒤를 보고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양념의 이로움은 일시자소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양념의 이로움 이렇게 해석을 하면 너무 직역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양념이 만들어낸 양세법의 이런 식으로 숨겨져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양념이 한 것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결론은 양념의 이 양세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로움은 있는데 그거는 너무 일시적인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런 거를 해석하는 방법이 한 가지 더 있어요. 양념이 정한 이 양세법이라고 하는 것의 이로움은 일시적으로 볼 때 또는 한때의 이로움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끝에 뭐가 있습니까? 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황종이가 바라볼 때 양념이 정한 양세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이고 그 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적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러나 그래서겠죠. 그리고 이거는 해로울 해자입니다. 그리고 후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네 글자는 후세에는 해롭다는 거죠. 맞죠? 그래서 후세에는 해로운데 크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 문장을 한번 다시 문맥으로 쭉 바라볼까요? 한자 자체는 여기에서는 어려운 거 없죠. 양념이라는 것만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될 거고요. 그래서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양념이 만들었던 이 양세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는 뭔가 이로움이 있지만 실제로 그 이로움은 적고 후세에 미치는 그 해는 어떻다?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황종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양세법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왜 비판하고 있는지 까먹지 않았죠? 당에서 만들었고 송에서 이어져 왔는데 송에서는 그것을 2중, 3중으로 부과하면서 많은 일반 백성들이 세금을 2중, 3중으로 내게 되니까 황종이가 바라볼 때는 굉장히 불합리한 조세 제도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해롭다라는 결론을 내렸고요. 자, 이것이 명대로 이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문장들이 역시 만약에 나라 이름으로 보지 않는다면 양세를 밝게 하는 것이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을 건데요. 아까 송에 이르러서 하는 것. 자, 여기에서 송에 이르러서 하는 것하고 좀 동일하게 연속선상에 한번 봐주세요. 그러면 이 문장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다? 그렇죠. 명예에서 양세를 보자는 거죠. 그래서 명대에도 양세법이 계속 이어지니까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자, 명예 양세법을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대의 양세법에는요. 자, 정, 구, 이외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한자도 어려운 한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그 뭐 장정의 입,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아까 위에서 본 것처럼 정신, 그래서 그냥 장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장정 외에 이렇게 해석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뒤에를 봤더니 역차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번 알아둘 게 이 역차라는 용어보다 요 용어가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조금 더 낯이 익으면 좋겠습니다. 이 차역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결국은 노동력을 징발하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노동력을 징발하는 것을 차역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역차라고 하는 것도 실제로 같은 뜻으로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근데 재밌는 게 이거예요. 자, 보세요. 요거를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정구 이외에 역차가 있다. 뭔가 약간 해석이 매끄럽지 않죠. 그래서 역시 어떤 배경 지식이나 이해가 좀 필요하다는 건데 이거는 장정 외에 이렇게 직역을 하면은 조금 헷갈리는 거고요. 장정에게 부과하는 역 이외에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장정에게 부과하는 역 이외에 역차 또 노동력을 부과하는 것이 또 있더라.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매끄러운 해석이 돼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명대의 양세법이 있는데 이 명대의 양세법을 봤더니 장정에게 부과하는 역 외에 또 역차라는 게 있고요. 또 밑에 줄을 보면 이제 요거는 해석이 쉽죠? 은차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은차라고 하는 것은
부과하는 것을요, 다시 은으로 걷어가는 거예요. 참 더럽게 많죠? 뭐가 많다? 세금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장정에게 역도 부과하는데 그거 외에 역차라는 것도 있고 또 은으로 걷어가는 은차라는 것도 있어요. 이 황종이가 바라보면 이중, 삼중 계속 지금 부과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밑에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한번 보실까요? 자, 요거는 뭐냐 하면 덮을 개자 또는 대개 개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동사로서 덮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하지 않으면 대개 이런 뜻이기 때문에 해석을 안 하셔도 크게 무방하겠죠. 네, 그러면 10년에 한 번씩 이게 치인데요. 이 치자가 일단 원본에는 요 글자가 있어서 요거는 제가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간제차 같은 거죠. 그래서 둔다라고 봐두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10년에 한 번 둔다라고 해석이 되겠죠. 그러면 자, 요것을 다시 한번 더 해석을 쭉 해볼까요? 한자는 요 부분은 어려운 게 없습니다. 자, 명나라 양세법이 있는데 그 명나라 양세법에는 장정에게 부과하는 것 외에 역차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은차라고 하는 게 있는데 대략 10년에 한 번씩 당번이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씩 둔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냥 10년에 한 번씩 뭔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밑에를 한번 보실까요? 뭔가 이제 생략되어 있고 그리고 자, 여기에서 그리고 점을 찍었는데 원래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자, 위에서 어떤 단어를 봤습니까? 은차 있었죠. 그 다음 역차 있었죠. 그래서 이거를 연속적으로 읽으면은 은차와 역차 이 두 개는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요. 은차와 역차 이 두 개는 또 병자가 들어가 있네요. 그죠? 그러면 나란히 아니 뭐 이중으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것이 한자를 읽어보면 들어갈 입자에 어조사 어자네요. 오, 양세가 나옵니다. 그러면 요 글자는 또 우자죠. 자,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은차와 역차 이 두 개는요. 또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입, 양세. 양세에 또 들어가더라 라고 해서 시자는 제일 끝에 해석을 해 주어도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느낌이 팍 오시죠? 송대에 이미 수없이 많은 그렇죠. 이중으로 세금을 부과했는데 명대에 들어왔더니 이놈의 은차, 이놈의 역차, 이상한 것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 양세법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양세법은요, 당을 거치고 성을 거치고 명에 이르면서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2중, 3중, 4중, 4중, 5중 계속적으로 세금이 더 부과되고 있죠. 그래서 엄청난 세금이 2중, 3중으로 부과되고 있음을 이 사람은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차, 은차라고 하는 것이 양세에 들어갔어요. 자, 그래서 요 밑을 한번 보실까요? 자, 밑에 보시면 이게 몇 기자죠, 몇 기자. 그래서 이제 몇 기자, 보통 이제 셈을 할 때 쓰는 것인데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이 이갑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뭡니까? 마을리자에 갑갑자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뭐죠? 명대의 이갑제라고 하는 거 있죠. 그래서 명대의 향촌 사회를 묶어가는 방식이죠. 10집을 그리고 100집을 이렇게 묶어 나가면서 그 위에 이제 갑을 두어서 전체적으로 다스리게 하는 제도를 우리는 이갑제라고 부른다는 것. 그게 이제 떠올라야 될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해석을 다시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이 갑의 치, 요 치자 아까 요거 다시 가지고 오면 되겠죠? 자, 이 갑의 치, 요렇게. 자, 그러면 일단 대충 감을 잡을 수 있는 것이요. 자, 여기에서 이 갑의 치 이렇게 되니까 이 갑을 두었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건데요. 근데 자자가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값을 두었는데 그 자입니다. 그러면 매끄럽게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네, 이 값이 된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갑이 된 자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미기. 자, 기라고 하는 것이 몇 기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것을 보통 미기 이러면 몇이 아니다라고 직역이 되겠지만 시기상으로서는 이렇게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더 매끄럽게 해석을 해보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이갑의 장이 된 자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느낌 오시죠? 네, 이갑의 장이 된 사람은 이렇게 됐나요? 아니면 또 이갑의 장이라고 굳이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여기에서 하여튼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됩니까? 이갑이 된 자는 요 해석이 더 매끄럽겠네요. 자, 이갑이 된 자는 또는 이갑을 맡은 자는요. 자, 밑에 해석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벽이라는 게 보입니다. 잡자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조금씩 보지 않나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굳이 해석을 할 필요가 없이 자벽 그대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좀 독특한 글자인데요. 뭐 인할 잉 이렇게 돼요. 잉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잉, 잉. 네. 자, 그래서 자벽 그 다음에 인할 잉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요거는 뭐 그렇게 해석을 고민 안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다시 복,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분자인데 이 분은 번잡하다 이런 겁니다. 그럼 뒤에 연은 뭐냐라고 해서 어조사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일단 중국에서 쓰는 이건 한 개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분연, 이 분연 자체가 어떤 거냐 하면 어지럽다, 혼란스럽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해석을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자벽, 다시 그 다음에 번잡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다시 한번 연결을 시켜 보겠습니다. 이제는 자, 어떻게 해석이 된다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값을 맡은 자, 이 값을 맡은 자, 그리고 잘 보세요. 자벽이 다시 번잡스럽다. 자, 느낌이 오십니까? 자, 문장 한번 만들어 보실래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값을 맡은 자에게요. 어떻게 된다? 자벽을 또 번잡스럽게 네, 부과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아우, 정신없죠? 뭐가요? 저는 이 시대에 살았으면 내가 정신을 없었을 것 같아요. 아니, 원래 내는 세금 있잖아요. 양세법이라고. 그리고 송대에도 또 정신, 신정이라고 해서 차익을 부과하더니 명대에 이르러서는 또 뭘 부과하는 거예요? 은차라고 해서 부과하고 역차라고 해서 부과하고 또 그러더니 이갑을 맡은 자에게 또 차벽을 부과하네. 참 더럽게 많이 부과합니다. 그래서 어지러운 거예요. 그리 어지러운 게 아니라 뭔가 똑같은 세금을 자꾸자꾸 부과하니까 보는 우리도 어지럽고요.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은 참 번잡스럽게 많은 역을 담당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 문장 구조는 아까 성대에서 본 거랑 비슷하죠. 그 후에 또 안정시켜서 또는 그것을 안정시켜서 자, 이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그것을 안정시켜서 부른다. 뭐라고 부른다? 자, 요 글자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글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조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조편이라고 하는 것은 조야 우리가 무슨 조항이나 가지나 뭐 이런 걸 뜻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채찍, 편자다 이렇게 하지만 여기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도저히 해석이 안 돼요. 자,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한다? 명대의 조세제도인 누가 만들었던 장거정이 만들었던 일조 편법을 떠올려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장거정이 만들었던 일조 편법을 떠올려 주시면 여기에서 조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해석이 어떻게 된다? 일조 편법으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한다? 일조 편법을 이르러서 양세라고 하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요 문장도 아마 해석하는 분이 이걸 만들 때 이렇게 한 것 같은데요. 저는 요게 맞다고 봅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 해석을 어떻게 한다? 일조 편법을 양세라고 이룬다. 그러면 해석이 끝났습니다. 자, 뭔가 초중고생이 보면 이 편자는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일조 편법이라고 하는 배경 지식이 있단 말이에요. 요게 클라이막스입니다. 핵심이에요. 자, 다시 한번 쭉
읽어온 거 느낌 찾아보시겠습니까? 자, 제가요, 송대, 이제는 조금 한꺼번에 좀 보이게 한번 해볼까요? 자, 한꺼번에 보이게 한다면, 글자에 작아져라. 자, 여기에서 요 부분. 자, 요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자, 송대에 이르러서 용조가 조에서 빠지지 않았는데, 다시 장정에게 노동력을 부과했다. 보았죠? 그래서 이중 삼중으로 부과를 해서, 이 황종에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양념이 만들어낸 이 양세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이루어올지 모르나 그 이로움은 너무 적고 오히려 후대에 미치는 영향이 참 더럽게 크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글을 적어놨느냐 하면, 자, 명대에도 양세법이 있는데 어떻다는 겁니까? 정구 외에 정에게 부과하는 역 외에 역차라는 것도 있고 은차라는 것도 있고요. 그러면서 이것을 10년에 한 번씩 뭔가 책임을 지우더라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고 나서 이 은차와 역차는 두 개가 있는데 이것을 다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양세법에 집어넣었어요. 오, 미칠 것 같아요. 그죠? 2중, 3중, 4중으로 계속 양세법에다가 또 다른 세금을 밀어넣고 있습니다. 그러더니요. 자, 이제 이 부분은 뭐 해석을 안 해도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이 부분입니다. 자벽을 뭔가 이갑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또 번거롭게 혼란스럽게 다시 밀어넣고 있더니 그것을 나중에는 뭔가 또 착 안정시켜서 사람들 모르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집어넣어서 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네, 그것을 일조편법이라고 하는 것을 양세라고 하더라.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복잡한 세금이 왜 이렇게 많아? 이렇게 불만을 가졌더니 장거정이라는 사람이 딱 나타나서 우리 세금 다 정리해. 그렇게 해서 어떻게 정리하자. 은으로 다 내. 이제 은이라고 하는 것이 이때 어느 정도 상용화되죠. 그래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은으로 다 내. 대신에 세금 항목은 두 개야. 지세와 정세 두 개야. 그래서 그 두 개로 다 뭉쳐서 밀어넣으면 돼. 그게 양세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황종이는 뭐라고 하고 있는 겁니까? 백성들이 속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엎어치고 저렇게 엎어치면서 세금을 계속 밀어넣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명나라의 양세법이고 명나라의 세금으로서 장거정이 만들어낸 1조 편법까지 왔는데요. 여기에서 끝으로 요 얘기는 한번 하고 싶습니다. 당나라의 양세법은요. 지세와 호세 이 두 개로 시작을 했죠. 그런데 명대에 이르려면은 1조 편법이라는 것이 장거정에 의해서 세제계획으로 재정계획으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1조 편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세와 정세로서 모든 잡다한 세금들을 뭉뚱그려서 단일화시킨 것이고 그렇게 단일화시키면서 뭘로 내게 했다? 그렇죠. 원으로 내게 했다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명의 양세라고 얘기할 수 있는 1조 편법까지 왔습니다. 글의 느낌은 충분히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뒤에는 제가 이제 잘라냈는데요. 실제로 이제 황종이는 송대의 끝에처럼요. 사람들이 속고 있다. 그래서 역시 이로움은 적고 후대에 미친 영향은 크다. 후대에 미친 해는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명대까지 오던 이 조세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글을 쓰고 있다라고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요게 그 유명한 명의대방록입니다. 자, 누구의 글이라고요? 황종희라는 대단한 인물이죠. 자, 이 사람은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다른 기회에 뭔가 얘기할 기회가 있다면 한번 얘기를 해보고 오늘은 이렇게 해서 명대의 1조 편법까지의 흐름을 한번 쭉 지켜봤습니다. 한 34분 지나고 있는데요. 많은 한자들을 봤죠.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소화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자,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면 한 번, 두 번 더 이렇게 보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한자보다도 어떻게 보면 조세에 대한 약간의 배경 지식이 좀 더 필요하다. 그렇게 해야만 해석이 어느 정도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고 오늘 이 명나라까지의 조세제도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김종건이었습니다.